자,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만약에 이런 시장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은 안타깝지만 소수만 살아남는 시장이거든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단타 매물이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게 만들고 폭락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트가 막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소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야겠죠. 남들이 아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다. 아주 디테일하고 정립이 된 그런 매매 전략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재료를 좀 내가 보면서 재료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얼마 전에 제가 진행했던 계좌 개설 이벤트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재료 매매 방법을 무료로 강의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걸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트를 보시면 제 차트에는 이렇게 화살표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 제가 만든 것들인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적은 없을 거예요. 일단 이 위에 있는 화살표들 빨간색, 파란색은 거래 대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일정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고 거래 대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터지게 되면 파란색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차트를 둘러볼 때 이 상단에 있는 화살표가 많다면 어떤 걸 의미하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대한해운이 초반에 좀 올랐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없죠. 유지가 별로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전진 건설 로봇은 어떻게 해요? 보시면 바로 화살표가 많이 나오니까 보자마자 이 종목이 수급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만의 무기를 하나 여기다 장착을 하는 거죠. 거래대금 세팅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아래 화살표는 이제 핑크색 화살표만 이야기해 볼게요. 핑크색 화살표는 4.5% 이상 오른 경우에는 핑크색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10분 봉이잖아요. 10분 만에 4.5%가 오르면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죠. 그럼 핑크색 화살표가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5%가 표시된 핑크색 화살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핑크색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 큰 급등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대시면 5.8%가 완성된 봉이 여기서 대금을 터뜨리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확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핑크색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슈팅이 나오자마자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슈팅이 나오고 떨어지고 슈팅이 나오고 떨어지는 것이 지금 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세계 또 오늘 오전에 보시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밀리고 슈팅이 나오고 밀리고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종목이 슈팅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나와서 이 종목이 보기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지표만 있다고 하면 매수를 하고 나서 이 뒤에 확률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1승과 같이 이렇게 핑크색 화살표가 나와도 추가적인 상승이 눌렸지만 또 나오는,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 또 조정받지만 나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는요, 장중에 슈팅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내려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보기 좋은 이쁜 슈팅이 나왔을 때 매수하면 확률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핑크색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봤다가 수급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린케미칼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갭을 띄우고 그 다음에 크게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쭉 주저앉는단 말이죠. 그럼 보통 가는 차트는 어때요? 조금 전에 1승처럼 가는 차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기보다 살짝 올라오면서 수급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돌파 매수하듯이 이러한 슈팅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날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올라가는데 나머진 다 떨어지기 때문에 돌파 매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파 매수 자체가. 그러니까 원리는 아시겠죠? 이러한 간단한 지표만 보더라도 이 시장의 원리와 패턴을
눈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신세계 종목 다시 한번 볼게요. 시초부터 핑크색 봉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대금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거래대금이 터지고 슈팅이 잘 나오면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세력들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죽을 놈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이것도 터지지 않고 그냥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살짝 거래가 올라오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분봉으로 봐야겠죠. 1분봉으로. 오전에 이런 슈팅 모습을 보고 눌렸다가 거래가 완전히 죽지 않고 살짝 올라와 준다. 그럼 이러한 눌림에서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재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재료와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보셔야 될 뭐 지지선, 그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분석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리엔트 전공도 오전에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눌려지게 됩니다. 거래가 터졌는데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죽으면 거래가 없겠죠. 그런데 움직이다가 거래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뭔가 관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리엔트 전공 매수했던 관점도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이었죠. 마찬가지로 핑크색이 나오면서 강한 슈팅이 있다라는 거, 이 종목이 나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핑크색이 나오자마자 또 조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분봉 상태로 보면 또 거래가 들어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계속적인 슈팅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 종목은 이건 시장에서 수급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반등이 보장된 종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고 재료도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또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도 분석할 줄 알면서 종목의 성격도 같이 분석을 할 줄 아는 것. 그건 별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차트의 원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빼고 그냥 차트만 보고 돌파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런 종목은 어쩌다 한번 성공하겠죠. 10개 중에 한두 개는 핑크색 화살표를 만들어내고 그 뒤에 추가적인 슈팅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건 어떤 매매 기법을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특성을 이해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라는 걸 제가 예시로 지금 상황을 빗대어서 관점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죠. 이 시장의 패턴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도 하락장에 맞춰진 매매 전략이 있다는 것도 공부할 줄 아셔야 돼요. 하락장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공포심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종목들이 오르는 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종목들이 오르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이 공포라는 것에 대한 끝신호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아주 공포가 극대화되는 차트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차트가 흘러내리는 이격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 이격도가 이렇게 높아지죠. 올라가면서 수직 상승하면서 90도를 거의 가리키게 됩니다. 반대예요. 주가가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다가 공포가 극대화되면 수직 낙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가 매수 신호라는 거죠. 자, 이것도 예시로 한번 말해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직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산일전기 이렇게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공포가 극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겁먹어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도하는 물량을 꼭 누가 받아요? 세력들이 받죠. 그리고 그 세력들이 받고 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겁먹어서 팔면 쉽게 말하면 내가 팔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어느 정도 각도에서 개인들이 공포심을 느낄 것인가? 그 공포가 극대화되는 자리에서 세력들은 꼭 개인들의 물량을 받고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역으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장에 맞춰진 매매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기준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시는가?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잡아서 분석을 할 것인가 또는 지지선을 깬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모아서 매수할 것인가. 왜냐하면 회사가 좋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시장이 하락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유효하잖아요.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심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지만 향후에는 돈이 다시 붙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도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 하락 시장이 공포스럽긴 하죠. 괴롭기도 하죠. 짜증도 나죠. 화도 나죠. 그런데 보통 하락 시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생각은 별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공부를 통해서 좀 발전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분노를 공부로 또 풀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세력의 돈을 다시 따고 만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분석해서 이런 공부도 해볼 만한데, 그런 공부보다는 시장에 대한 불평, 제가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평만 해서는 사실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시장을 기대합니까? 한국 시장은 원래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공매도가 지금은 설치지 않고 있지만 좀 있으면 또 공매도가 설치는 날이 또 오기도 할 겁니다. 저라고 이런 국내 시장의 부당함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다 당해봤죠. 그런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식은 좀 잘 못할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할지라도 본업을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사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일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각자의 그런 또 맞춰진 상황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너무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릴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상황마다 이 종목에 따른, 또 이 상황에 따른, 급등주에 따른 이런 공부와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변동성 종가 매매법이라는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시장이 힘들어서 제가 할인을 좀 했고요. 이 매매 전략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하락장에 맞춰진 매매 전략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 시장이 안 좋고 또 세력들이 많이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주력 매매가 됐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오픈이 좀 됐다 보니까 이번 달 딱 2024년도네요. 이번 달 말까지만 오픈하고, 이거는 이 매매는 이제 마감을 완전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분들은 이 강의를 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좀 기르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 이 시장도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앞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은 소수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천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집요하게 열심히 노력했다, 연구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살아남고 잘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시면 마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걸 좀 공부로 바꿔서 연구하시고 배우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별 짓을 사실 다 한 거죠. 어떻게 해야 차트를 좀 빨리 볼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패턴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래저래 이런 화살표 같은 거 다 적용해 보고 사용해 본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동기부여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